안녕하세요. 찐중투입니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룰라 대통령은 1945년생이고 과거에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대통령을 했었고 2022년 10월 재당선돼서 2023년 1월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원래는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방중할 예정이었는데 독감 폐렴 때문에 4월 12일로 연기한 것입니다. 이번까지 합치면 룰라 대통령은 중국을 총 5번 방문했고 국빈 방문은 3번째입니다. 이번 방문단은 39명의 국회의원 외에 240여 명의 기업 대표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출국 전날 트위터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중국을 방문하는 목적은 브라질과 중국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더 아름다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지난 4월 10일 브라질 국영 E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정체된 경제를 회복하고 신규 인프라 투자 계획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번 방중 기회를 잘 활용해 중국과의 관계를 공고화하고 중국 국가주석의 브라질 국빈 방문을 요청해서 중국이 브라질에 와서 투자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지를 표할 것이다. 중국이 브라질에 와서 투자해서 많은 일자리와 새로운 생산성 자산, 예를 들어 고속도로, 철도, 수력 발전소 등을 창출할 것을 희망한다. 동시에 브라질은 중국으로 더 많은 대두, 옥수수, 육류, 비행기 등을 수출할 것이다. 4월 11일 브라질 현지 언론에 의하면 이번 방중 시 브라질은 20건 이상의 MOU를 체결할 것이고 브라질의 중국 1대1로 프로젝트 가입건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14년 연속 브라질의 최대 무역국이고 2022년 양국 무역 금액은 1,71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나중에 양국 정상회담이 진행된 후 발표된 성명이라든지 상업협의 그리고 양국 정상의 발언 등을 다각도로 봐야겠지만 오늘은 일단 브라질 대통령이 이번 방중을 통해 중국과 브라질의 상호 협력 관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싶을 것이고 또 브라질이 남미 대륙에 대해 어떤 구상을 할 것인지 저희 생각을 한번 전개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남미 국가연합의 재건 및 남미 지역 내 협력 통합의 조성. 남미 국가연합은 2008년에 브라질 주도로 설립됐고 브라질 외에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가이아나, 수리남 등 12개 구성원이 있었지만 2018년 이후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8개국이 다 퇴출해버려서 사실상 무의미해졌습니다. 당시 브라질이 남미 국가연합에서 퇴출했던 것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재임이었던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브라질판 트럼프라는 별명이 있는 이 전 대통령이 2019년 취임 후 바로 남미국가연합에서 퇴출했는데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브라질의 내정과 외교는 사실상 미국만 바라보는 시절이 많았는데 그동안 경제가 많이 나빠졌고 2022년 12월 30일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결국 미국으로 도망갔고 최근 기사를 보면 올해 3월 30일에 브라질로 귀국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룰라 대통령이 다시 당선돼서 브라질을 정상 궤도로 다시 복귀시켜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비교적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미 국가연합이 지난 몇 년간 사실상 마비 상태였는데 올 들어 드디어 긍정적인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올해 1월 23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만나서 남방 공동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남미 국가연합을 재건해서 남미 공동통화의 구축을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라틴 아메리카 각국은 한 배에 있고 단결을 강화해서 가급적 빨리 남미 국가 연맹을 재건해야 한다고 호소했고 브라질 대통령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 간 경제 무역 왕래 시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남미 공동 통화 체계의 구축은 매우 현실적이고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 후 3월 21일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남미 국가연합에 재가입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어서 4월 7일에는 룰라 브라질 대통령도 남미 국가연합에 재가입하겠다고 서명했고 5월 6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남미 국가 연합이 다시 재건돼서 제대로 돌아간다면 남미 각국이 지역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구상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남미 지역 내 협력 통합을 실현한 후 혹시 북쪽으로 더 확대해서 중남미 지역까지 협력 통합을 확대하려면 남미 국가 연합과 같은 지역 기구가 필요합니다. 네, 둘째는 브라질이 미국 및 미국 달러의 장기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장기적인 작업이겠죠. 유엔화와 관련해서 올 들어 새로운 동향인데요. 지난 2월 7일 중국인민은행과 브라질 중앙은행은 브라질에서 유엔화 청산 결제 MOU를 체결했고 2월 23일 인민은행은 브라질에서의 유엔화 결제은행을 공상은행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고 이어서 4월 11일 공상은행 브라질 법인에 의하면 브라질에서 첫 유엔화 결제 업무를 진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엔화 때문에 탈달러화를 하는 게 아니라 브라질이 달러 비중을 축소하고 탈달러화하는 과정에서 유엔화가 하나의 중요한 선택지가 됐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브라질은 광물 자원과 농산품의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산업적으로 상호 보완성이 높습니다. 만약 브라질이 점진적으로 달러 비중을 축소하고 유엔화 결제 비중을 확대할 경우 양국의 무역 구조상 실행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더 나아가 브라질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유엔화 결제를 확실히 하게 되면 아르헨티나나 파라과이 등 다른 남미 나라들도 잇따라 브라질을 벤치마킹해서 유엔화 결제 협의를 체결할 가능성이 높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앞서 언급했던 그 연초에 브라질 대통령과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회담에서 강조했던 남미 공동 통화 구축과 일맥상통합니다. 만약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돼서 향후 남미 지역도 유로화처럼 지역 통일 화폐가 나온다면 남미 지역에게도 더 편리하고 중국에게도 좋은 일이죠. 이런 장기적인 맥락에서 지난 4월 11일 브라질 현지에서 첫 유엔화 결제가 진행됐다는 것은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길게 보면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사우디가 이런 대장 역할을 하는 것처럼 남미 지역에서는 브라질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셋째는 브라질이 광물과 농산품을 주로 수출하는데 이런 주력 수출 상품에 대한 가격 결정권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대두 등 농산품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는데 이는 브라질, 캐나다 그리고 호주의 농산품 수출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일정한 타격을 줬는데요. 그 후 아시다시피 캐나다와 호주가 미국의 의지에 따라 반중에 동참하면서 브라질이 받은 타격이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하지만 혹시 중국이 미국산 농산품 수입 규모를 확대할 경우 브라질 등 남미 각국 입장에서는 너무 불리한 거죠. 만약 브라질이 먼저 나서서 중국과 농산품 대량 구매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그걸 다 유엔화로 결제한다면 이 과정에서 미국 농산품의 일부 그리고 미국 달러를 축소하거나 어떤 시점에서는 대체할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농산품 외에 광물 자원도 이러한 맥락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작업이 점차 확대된다면 브라질은 수출품에 대한 일종의 가격 결정권을 얻을 수 있고 중국은 농산품과 광물 자원의 수입 안정성을 강화하고 유엔화 결제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브라질이 사례가 성공한다면 다른 남미 국가들도 이를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죠. 이렇게 브라질을 시작으로 해서 남미 지역이 지역 내 통합, 탈달러, 유엔화 결제, 가격 결정권을 얻으면서 수년간 무역을 통해 일정한 무역 흑자를 축적하게 된다면 남미 국가들은 미래를 고려해서 그 돈으로 산업 다각화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브라질 대통령 방중 시 대동한 200여 명의 기업 대표단 중 브라질의 전통 산업인 농산품, 광물 등 외에 우리가 생각해낼 만한 다양한 제조업, 제약, 바이오, 재생에너지, IT, 클라우드 등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장기적인 고려에 있다고 봅니다. 찐정토 과거 영상 중 시진핑 국가주석의 사우디 국빈 방문 분석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사우디가 지금은 경제 구조상 에너지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지만 2030 비전, 녹색 중동이라는 장기 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 등 산업 다각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남미 지역도 결국은 기존 주요 산업의 대중 수출을 확실히 확대하는 동시에 장기적 관점에서 산업 다각화를 반드시 도모해야 하고 이런 과정에서 필요한
필요한 인프라든 제조업이든 기술이든 신재생이든 투자든 브라질이 원하는 거의 모든 산업을 중국이 가서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브라질은 공장 짓고 인프라 깔고 제품 사고 부품 사고 기술을 사는 등등 그동안 축적해 놓은 웬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타 나라도 브라질에 가서 투자하고 협력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고려하면 그 중에서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브라질과 중국은 산업의 상호 보완성 및 wen화 결제 그리고 대미 관계에 있어서 어떤 공감대를 통해 서로 얻고자 하는 걸 얻으면서 중장기적으로 상호 윈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1년, 2년, 3년 짧은 시간에 달성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고 향후 5년, 10년 꾸준히 장기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할 작업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번 룰라 브라질 대통령의 방중 그리고 첫 wen화 결제는 아직은 소소한 시작이지만 수년 후, 수십 년 후에 가서 보면 아마 큰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 과거 영상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지금 브릭스가 회원국을 확충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이번 룰라 대통령 방중 후 브라질이 브릭스 구성원 확충에 있어서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방중 첫 일정은 브릭스 본부가 있는 상해로 가서 브릭스 신개발은행 은행장 취임식에 참석하는 건데요. 신임 은행장은 브라질 전 대통령인 지우마 호세프, 2011년부터 16년까지 재임 기간이었던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입니다. 룰라 대통령은 취임식 참석 후 화웨이가 최근 새로 설립한 R&D 센터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북경으로 이동해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브라질 대통령이 방중 일정을 마친 후 연합 성명이나 각종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다시 영상으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문득 생각나는 점은 미국의 군사 패권과 달러 패권을 고려하면 브라질이 탈미국, 탈달러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혹시 어떤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만약 그럴 경우 브라질 입장에서는 어떤 강력한 대응 조치를 내세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만약 미국이 룰라 대통령의 이런 자주 독립 발전을 막으려고 할 경우 브라질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아마 난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혹시 극단적 조치라도 필요할 때 브라질은 미국으로 대량의 난민을 보내서 미국의 라틴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수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내외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미국이 남미 지역에 대해 뭘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지금 미국의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미국이 지금 이상으로 더 라틴화 되는 것은 아마 환영하는 사람이 없겠죠. 브라질의 공식 언어는 포르투갈어이고 그 외에 스페인어 그리고 원주민 인디아너 등도 있습니다. 네, 이상 찐종태였습니다.